최근 이 카카오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마치 뭐 배신자처럼 이제 언론에서는 기사들을 내보내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 중순에 터졌던 리스크가 이제 정부 규제 리스크였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탄력을 좀 잃고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보면 이 주식 장내 매도 때문에 욕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7월부터 계속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얘네가 파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고요. 언론에서도 별 이런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쭉 빠지니까 이제 돼서야 이제 주식 장내 매도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어요. 뭐 먹튀 논란 막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이미 7월부터 팔고 있었고요. 이 당시에는 왜 먹튀라고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가가 10만 원 찍었을 때 팔았을 때는 아 쟤네 팔았네? 이거 더 갈 건데 이랬던 분위기가 최근에 보면 먹튀 논란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감정적인 그런 기사들을 잘 안 볼라 그래요. 근데 계속 보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평가할 바에는 내가 스스로 분석을 하고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이 회사는 요쯤 되면 살래 이렇게 미리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한번 해봤고요. 그거를 좀 공유 드릴게요. 최근에 뭐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했지만 목표가를 낮춘 기관들이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가 메타버스나 NFT, 스포츠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사업 확장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카카오뱅크랑 페이보다 카카오 게임즈가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라고 생각을 해요. 뱅크랑 페이가 속해 있는 이 금융업계는 그들이 영역을 확장할 만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아시다시피 금융업계에 속한 기업들은 점유율에 따라서 그들의 실적이 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고요. 우리 은행에 계좌 터라, 우리 은행에는 펀드 사라 이렇게 광고를 때리는 게 그들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갈수록 대장주가 되고 도태되기도 하고 이렇게 희비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뱅크랑 페이가 이제 카카오의 그런 백을 잃었을 때 그들의 자체적인 내재 가치를 딱 평가했을 때 과연 얼마나 비싼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저의 질문이었는데 그런 추진력이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 게임즈를 메리트로 놓고 보는 거예요. 최근 핫한 키워드 메타버스 NFT 영역을 얘네가 확장한다고 하니까 이건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걔네가 가지고 있는 이 카카오는 강력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한다면 다른 업체들이 써야 되는 그 광고 비용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고효율을 뽑아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인데 이 회사가 지금 여기가 싸다라고 저는 차트적으로는 보여요. 근데 얘네가 상장한 지 1년이 채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가 싸다라고 신빙성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과거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제 고작 한 번 찍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요런 위치, 요런 흐름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확언을 하기에는 누적 데이터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트에 의존한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밸류에이션 해봤어요. 크게 두 기준으로 가져왔어요. PER과 PBR로 좀 간단하게 볼 건데 원래 PER과 PBR은 그냥 수치화돼서 나오잖아요. 뭐 PER 30, 업계 평균이 50이다. 얘네는 업계 평균보다 20배 정도 낮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수치화보다는 이렇게 시각화되어 있는 자료들이 좀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보면 어렵게 볼 거 없고요. 이 중간에 있는 파란색이 회사의 수정 주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정 주가가 통과하는 4개의 선이 있습니다. 맨 위에 주황색부터 보라색, 초록색, 빨간색인데 주황색과 보라색은 고평가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초록색과 빨간색은 저평가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이 관점으로 본다면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 찍었던 두 번의 고점은 고평가 위치였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 초고평가와 고평가 사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볼 때는 얘네는 아직 고평가 위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PBR로 보면 왼쪽은 이제 수익성을 보는 거고 PBR은 자산 관점에서 보면 이 회사는 아직 좀 높은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조금 더 빠질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PBR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익 관점에서 보면 카카오 게임즈는 한 7만 5천 원 정도는 위치해도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6만 원 정도, 7만 5천에서 6만 원 정도가 이익과 자산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좀 편하게 봤을 때는 7만 5천 원과 6만 원 사이가 적정 주가 위치라고 봅니다.
이걸 실제로 차트에 빗대어 보아도 지금 위치가 75,000원이고요. 여기가 6만원입니다. 요 사이 정도가 이 회사의 자산과 이익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적당하다라고 평가받는 구간이에요. 이제 여기에 진입을 했으니까 앞으로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여기는 매직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카카오 게임즈 방금 봤던 거는 자체적인 내부 밸류에이션인 거고요. 이제부터는 좀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을 보면 카카오 게임즈가 코스닥과 코스닥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비해서 아직은 여전히 조금 높은 가격대에 그 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소프트웨어 코스닥에 비해서 지금은 좀 높은 PBR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여전히 맞고요. 지금까지 이제 PER과 PBR, 이 회사의 수익성과 그 회사의 안정성 측면으로 볼 때는 아직은 그렇게 싼 가격대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ROE를 보면 이 회사가 지금 그닥 높은 ROE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눈여겨봤던 건 이 부채 비율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부채 비율이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예요. 저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얘네가 애초에 상장할 때부터 좀 비싸게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이익과 재무 관점에서 볼 때는 고평가 상태인 건 맞다. 근데 저는 아직 포텐셜이 남아있다 보는 거는 다른 업체들은 지금 현재 부채를 많이 땡겨가지고 여러 사업 확장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아직까지는 부채를 많이 땡기지 않았어요.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부터 슬슬 이렇게 땡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얘네가 만약에 적극적인 사업 확장을 목표로 두고 사업을 운영을 한다면 아직은 더 많은 부채를 땡겨가지고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얘네가 지금 이익 관점에서 그리고 자산 관점에서 굉장히 고평가 상태인데 부채 비율까지 높다. 그럼 저는 이거를 이 영상을 여기서 끊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부채비율도 낮고 얘네가 차입금 의존도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아직은 이제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공격적인 베팅을 한다면 그게 시장에서도 큰 이슈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 카카오 게임즈의 대표가 말했던 게 메타버스 NFT 그리고 스포츠로 사업 확장을 하겠다 했으니까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부채 땡긴 걸 보면 더 땡겨도 됩니다. 이 요약재무제표 상에서도 볼 수 있는 거는 얘네가 지금 현재 발생 중인 이자 발생 부채가 781억 원인데 이건 당기 순이익 자체만으로도 커버 가능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부채 자체가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 부채 비율을 27%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부채 비율 좀 높일 것 같아요. 근데 부채 비율은 높여도 괜찮습니다. 이게 과하게 늘려가지고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자만으로 계속 적자가 유지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면 충분히 지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채를 땡겨가지고 사업 확장을 하거나 NFT를 출시를 하든 뭐 게임을 NFT랑 연관지어서 내든 아니면 메타버스를 하든 뭐든지 사업 확장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게임을 내가지고 게임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향유를 하려 하는데 그거 말고도 더 많은 먹거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게 저는 그 가능성이 좀 보여요. 이건 방금 전에 나왔던 것들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아직 얘네한테 엄청 큰 매출과 엄청 큰 이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계속 이런 구조로 갈 것 같아요. 많아야지 이제 매출액 1조. 1조면 큰 거긴 한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게 엄청 뛸 거라고 당장 올해부터 기대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채를 더 땡기고 사업 확장을 공격적으로 하면서 어떠한 모멘텀을 만들어낼지가 카카오 게임즈의 그런 힌트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얘네를 이제 동종 업계에 있는 NC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컴투스랑 비교하면 그닥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를 뭐 얘네 말고도 뭐 네오위즈도 있고 위메이드도 있고 다양한 게임 기업들이 있지만 얘네가 그나마 비슷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저평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오히려 크래프톤이 되게 싸 보여요. 근데 얘네가 배그를 냈는데 배그가 망했잖아요, 지금. 핵을 못 잡아가지고. 넷마블은 저도 좋은 기업이라 보는데 지금은 좀 쏘쏘한 편이고요. 컴투스 최근에 NFT 때문에 엄청 떴고요. NC소프트는 리니지 때문에 지금 작살이 났고요. 이미지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업계 내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카카오 게임즈의 경쟁사들이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여기서 만약에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면 대장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얘네 그냥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뭘로 평가해 볼까요? 단기 순이익의 그 규모로만 놓고 보면 시총이랑만 비교해 봐도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닙니다. 시총이 3분의 1인데 이 단기 순이익은 86에 48, 7에 50, 7분의 1 정도 되니까요. NC소프트가 오히려 카카오 게임즈보다 밸류에이션 자체는 더 좋은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카카오 게임즈를 그냥 밸류에이션 놓고 보면 아직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모멘텀 자체가 플랫폼의 그 강력함 때문이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 얼마나 더 쳐줄지는 얘네가 신규로 만들어내는 게임이 얘네랑 어떤 이 플랫폼과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요 회사의 뭐 매출이 얼만데 이익이 얼만데 시총이 얼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과의 신규 사업의 그런 시너지 효과를 놓고 본다면 충분히 기대를 걸 만한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얘네가 지금은 아직 이 재무 상태가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순이익과 영업이익률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 매출 규모가 엄청 크게 증가하진 않았지만 이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이 매출 구조만 좀 키워버리면 매출의 전체 크기만 키워버리면 이익과 순이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좀 주저리 많이 떠들었는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회사를 그냥 매출과 이익 관점에서만 놓고 본다. 그 자산 총계를만 놓고 이 회사를 밸류에이션 한다. ROE, PER, PBR만 놓고 본다면 아직 고평가 많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과의 시너지, 그 콜라보의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 주가를 이 회사의 그냥 자체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면 7만 5천 원과 6만 원 사이가 저는 회사의 그 가치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게임즈는 6만 2천 원과 7만 5천 원은 지금 뭐 다른 거품 다 빼고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격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위의 가격들은 프리미엄이 얹어진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높은 확률로 여길 깨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길 깨지 않는다 해서 여길 밟고 막 뛰어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얘네가 주가를 횡보시킨다 한다면 요 내에서 이렇게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지금 막 떨어지는 칼날을 바로 막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고요. 이 안에 진입했을 때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 회사는 앞으로 진행될 메타버스와 그리고 NFT 그리고 아까 뭐 스포츠 쪽도 한다 했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현재 카카오 게임즈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라는 강력한 플랫폼과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은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차트적으로 이게 1년밖에 안 된 기업이라서 여기가 뭐 맥점이다 이런 걸 설명하는 건 좀 약하는 것 같고요. 전 제가 그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요 가격 정도 내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앞으로 카카오 게임즈를 볼 때는 요 가격을 기준으로 지금 거의 다 왔네 아니면 지금 아직 좀 비싸다 여기 떨어지고 있을 때 사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투자를 하면서의 경험을 따르면 요런 기업들은 주로 여기서 유지를 하다가 한번 아래 꼬리 크게 내렸을 때 거기가 마지막 저점이더라고요. 지금처럼 이게 흘러내리는 상황 말고요. 저번 주에 나왔던 것처럼 급락이 나오는 요런 장대 음봉이 요 내에서 발생이 된다면 저는 한번 잡아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사실 제가 뭐 밸류에이션은 자체적으로 하긴 했지만 이게 어디까지는 제 밸류에이션이고요. 제가 판단했을 땐 요 가격이 합리적이다라는 거지 이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가치 평가는 아닙니다. PER, PBR 말고도 PCR도 가능하고요. ROE, ROIC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그런 값들을 통해서 회사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판단해 보신 게 맞고요. PBR에 좀 치중해서 본다면 여긴 싸다. 아니면 뭐 PER 치중해서 보겠다. 다 필요 없다. 나 차트만 보겠다. 이건 뭐 각자의 판단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노리고 있고요. 저번 영상에선 뱅크랑 페이를 그렇게 깠지만 저는 뱅크랑 페이도
제 기준에서 합리적인 가격이 오거나 그 어떤 액션들이 제 기준에서 마음에 든다면 저도 매수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저는 이 카카오 계열사랑 카카오에는 매수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적 보유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